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친절한 서비스, 착한 가격, 다양한 플랜.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코크텔럼센터 1분 거리.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한인벨 공식 대리점.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미국의 정유업계와 관련 협회 등이 정치권의 원유 수출 허가를 정식으로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미국의 원유 수출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더니 드디어 시동을 건 셈입니다. 엑손모빌, 코노코필립스 등 주요 석유업체와 미국 석유협회 등이 미국에서 40년간 금지해왔던 원유 수출을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리사 머코스키 알래스카주 상원의원은 7일 에너지 수출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원유 수출 금지법은 오래된 낡은 법이라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상원에 원유 수출을 허용을 촉구했습니다. 에너지위원회 소속인 머코스키 의원은 원유 수출 시 국제 유가를 떨어뜨릴 것인 만큼 미국 내 휘발유 가격도 떨어질 것이라며 노스타고다주 바켄 유전의 셰일 오일이 본격적으로 생산되어 시장 불균형을 일으키기 전에 문제를 해결했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니스트 모니즈 미 연방에너지부 장관도 지난해 12월 뉴욕에서 열린 에너지업계 간담회에서 미국의 현재 에너지 판도는 40년 전과 다르다며 원유 수출 허용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번 원유 수출 요구 배경에는 자국 내 원유 생산 급증이 한몫을 했습니다. 미 에너지 정보청에 따르면 대량의 세일유가 묻힌 노스타코다주, 텍사스 등에서 원유 생산이 급증하면서 2016년 원유 생산량이 역대 최대인 1970년 1일 생산량 960만 배럴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산유량은 지난 2008년 이후 60% 이상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마지막 한 주 동안의 1일 산유량은 812만 배럴로 2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내 원유 가격은 국제 원유 가격에 비해 배럴당 10달러가량 저렴한 상황입니다. 미국이 원유 수출을 개시하게 되면 국제 오일 가격은 더 떨어져 캐나다의 샌드 오일의 가치는 무의미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미국이 현재와 같이 원유 수출을 하지 않더라도 미국 내 생산 과잉으로 원유 가격이 떨어지면서 역시 캐나다의 오일 산업은 타격을 받게 됩니다. 미국 내 정유 업계들의 이 같은 움직임이 적정 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시도로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향후의 전망을 알 수 없는 지경입니다. 미국의 석유 수출 금지법 해제 여부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미국 정가에서 에너지 분야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손목에 차고 귀에 꽂고 스마트 기기의 진화는 점점 인체에 최대한 밀착되는 상황입니다. 눈, 코, 입, 손, 발 등 인체의 모든 부분에 차거나 입는 스마트 기기, 웨어러블이 열풍입니다. 7일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개막한 세계 최고의 전자기기 전시회인 CES 2014에서는 웨어러블이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웨어러블이란 옷이나 시계처럼 몸에 착용할 수 있는 형태의 IT 제품을 말합니다. 올해 CES에서 참가 기업들은 제각기 다양한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선보이며 관람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시장 조사기관 가트너는 올해 CES 전시장의 40%가 웨어러블 기기들로 채워질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습니다. 일부 전시장은 마치 헬스장을 연상케 할 정도로 인체를 중심으로 한 제품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LG전자의 부스에서는 손목에 라이프 밴드 터치를 찬 운동복을 입은 시연자가 제자리 뛰기를 반복했고, 삼성전자의 부스에서도 모델들은 손목에 갤럭시 기어를 두르고 자전거 페달을 쉼없이 돌려댔습니다. LG전자가 이번 CES에서 공개한 첫 웨어러블 기기인 라이프 밴드 터치는 신체 활동량을 측정하는 손목 밴드 형태의 웨어러블 기기로 사용자의 움직임을 추적해 칼로리 소모량과 걸음수, 움직임 거리 등을 체크한다고 합니다. 이 제품은 화면을 터치하면 시간, 스마트폰의 수신 전화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스마트폰의 음악도 재생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처음으로 내놓은 갤럭시 기어를 보다 똑똑하게 학습시켰습니다. BMW와 공동으로 개발한 갤럭시 기어 전용 앱을 통해 BMW 전기차인 i3를 제어하는 다양한 상황을 시연했습니다. 갤럭시 기어로 i3의 배터리 현황, 충전 시간, 도어 개폐 현황, 운행 기록 등 차량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차량 온도 조절과 음성 인식 기능인 S 보이스를 통해
단말기에 저장된 주소를 차량의 내비게이션으로 보낼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소니는 구글 글래스에 이은 안경 형태의 웨어러블 기기인 스마트 아이 글래스를 깜짝 공개했습니다. 축구와 같은 스포츠 경기를 관람할 때 선수나 점수 등의 경기 관련 정보를 디스플레이에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소니는 고무 재질의 심플한 팔찌 형태인 스마트 밴드도 선보였습니다. 스마트 밴드는 이용자가 손목에 차면 모든 움직임을 빠짐없이 기록해주는 기기입니다. 사용자의 움직임이나 SNS 사용과 같은 일상 활동을 기록하고 이를 소니의 라이프로그 앱을 통해 시각적으로 표시하게 됩니다. 인텔은 웨어러블 시장을 겨냥한 초소형 컴퓨터 에디슨을 공개했습니다. 에디슨은 스마트 시계와 안경 등에 사용되는 초소형 프로세서 쿼크를 기반으로 하며 크기는 SD카드에 불과하지만 펜티엄급 성능의 듀얼코어 CPU와 블루투스, 와이파이 기능 등을 탑재했습니다. 한편 시장 조사 업체 스트레지스 애널리스트는 올해 웨어러블 기기 판매가 본격화되면서 약 900만 대의 스마트워치가 팔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경찰관이 노숙자를 길거리에서 학대하는 장면이 찍힌 영상이 공개되면서 해당 경찰관이 징계 처분을 당했습니다.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한 경찰관이 노숙자를 학대해 징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에는 한파가 심했던 지난 주말 반팔 티셔츠 하나만 입고 추위에 떨고 있는 노숙자를 상대로 경찰관이 1시간 이상 노숙자에게 설교하며 행동을 고칠 것 등의 내용으로 위협하는 과정이 찍혀 있었습니다. 경찰관은 노숙자에게 인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포함한 발언도 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 영상을 본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영상은 유튜브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으며 많은 시민들이 경찰관의 행동에 문제를 제기하는 민원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몬트리올 경찰청은 해당 경찰관에게 내부 징계 절차를 진행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겨울용 구스가 한국에서 캐나다 브랜드로 선풍적인 인기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요가, 러닝, 트레이닝 전문 스포츠 브랜드도 한국에 런칭되어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해당 업체가 밝혔습니다. 북미에서 사랑받는 캐나다 스포츠 브랜드 MPG가 한국에 공식 론칭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겨울 패션은 캐나다 브랜드가 돌풍을 일으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가운데 시장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 요가, 러닝, 트레이닝 전문 브랜드까지 가세한 것입니다. 요가복의 샤넬이라고 불리는 캐나다 브랜드 룰루레몬과 함께 가장 특화된 요가, 러닝, 트레이닝복으로 꼽히는 MPG는 뛰어난 기능성과 캐주얼 못지않은 스타일을 모두 갖추어 운동복을 체육관에서 거리로 끌어낸 브랜드입니다. 세련된 디자인과 제품의 질을 앞세워 한국 시장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하는데 MPG는 최고급 원단과 합리적인 가격을 앞세워 캐나다와 미국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상품입니다. MPG는 아시아 시장에서는 한국에 최초로 1호점을 오픈하며 여성 고객들로부터 호평을 얻고 있다고 업체 관계자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MPG는 한국 론칭에 맞추어 KBS 수목 드라마 예쁜 남자에 등장해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극중 유명 여배우이자 트랜스세터를 열연한 박지윤이 브랜드의 광고 모델로 출연한 것입니다. 강추위를 겪고 있는 캐나다 동부의 토론토에서는 시내 중심가에서 총소리가 들렸다며 지역 경찰서에 수많은 사람들이 신고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찰이 출동하려 해도 구체적인 위치나 후속적인 사건이 없어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도 어리둥절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 정체불명의 총소리는 지표면이 균열을 발생하며 벌어진 순간 발생한 소음이었다고 합니다. 며칠 전 캐나다의 중심가인 토론토 지역 경찰서에 총소리와 비슷한 소음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신고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추후 이 소음의 정체는 프로스트 퀘이크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토론토에서 발생한 프로스트 퀘이크 현상은 강추위로 인해 영하 20도에 이르던 날에 발생했으며 지표면 수십 미터에 스며들었던 수분들이 얼어붙으면서 부피가 커져 발생한 현상이라고 과학자들은 밝혔습니다. 프로스트 퀘이크는 기온이 급격히 떨어질 경우 지하에 있던 수분이 순식간에 얼면서 지표면에 균열을 만드는 현상입니다. 액체 상태의 물이 얼면서 부피가 늘어나고 지표면에 균열을 초래하면서 소음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외신 등에 따르면 2011년에도 미국 중부의 인디아나와 북동부의 오하이오 지역에 사는 거주민들이 비슷한 현상을 겪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프로스트 퀘이크는 지진과는 원인은 다르지만 발생 지역이 가까울 경우 지진계 등으로 그 크기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서리시의 주민들이 경찰관들의 순찰을 늘려달라는 요청을 시민 공청회를 통해 제기했습니다. 최근 와튼 시장이 경찰관의 직무 범위를 넓히고 시내 우범지대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발표를 한 데 이어 시민들도 스스로 치안당국에 범죄 예방 활동을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지난 6일 저녁 서리 뉴튼에 위치한 시니어 커뮤니티 센터에 100여 명의 주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서리시청이 최근의 강력 사건으로 불안을 느끼고 있는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습니다. 특히 최근 사커망 사망 및 급증하는 서리시의 강력 범죄 탓인지 이날 공청회에는 많은 주민들이 모여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은 가로등을 늘리고 안전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 등으로 좁혀졌습니다. 주민들은 지역사회에서 경찰의 존재감이 더 커져야 한다는 데 동의하며 경찰의 자전거 순찰제를 부활시키는 것도 논의했습니다. 이 제도는 몇 해 전까지 뉴튼 지역에 적용되었으나 예산 부족 문제로 폐지된 바 있습니다. 주민 자치 조직인 뉴튼 커뮤니티 협회의 더그 엘포드 씨는 지리적 특성상 경찰차를 이용한 순찰보다 더 빠르게 많은 곳을 누빌 수 있고 당시 많은 주민들이 자전거 순찰을 통해 경찰의 존재감을 인식할 수 있었으며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느꼈으나 예산 삭감으로 인해 폐지되면서 그 후 범죄 발생률이 높아졌다고 말했습니다. 뉴튼 지역 주민인 시나스 윌키 씨는 시가 아름다운 외관을 갖추는 데 많은 투자를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주민들의 안전과 비교하면 매우 사소하고 불필요한 세금 지출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시민 역시 지난 크리스마스 시즌 동안 시청이 설치한 크리스마스 전등 장식들을 보았다며 차라리 그 예산으로 경찰들을 더 많이 배치했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12월 29일 뉴튼 아레나의 주차장에서 아들을 라이드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줄리 파스컬 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범인의 행방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소치 동계올림픽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010년 밴쿠버 올림픽의 위원회장이었던 존 펄롱 씨가 이번 대회에서는 주최국 러시아가 메달 집계 순위에서 최종 1위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는 밴쿠버에서 종합 1위를 달성한 캐나다가 1위 자리를 지키기를 기대하지만 이번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존 펄런 씨는 러시아가 밴쿠버에서 종합순위 5위 안에도 들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많은 것이 달라질 것이라고 전제하며 캐나다 선수단들도 4년 동안 러시아의 환경에 대비해 훈련하며 긍정적인 마음으로 훈련에 임하고 있어 좋은 성적을 거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리에서는 이번에는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서리 RCMP는 즉각 범인의 몽타주를 공개하고 수색 작업을 시작하면서 여성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5일 오후 5시에서 6시경에 80번가와 157번 스트리트가 만나는 지점에서 발생했습니다. 범인은 지나던 여성을 위협해 인근 플리트우드 파크의 야구장에서 성폭력을 저지른 것입니다. 가해 남성은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의 나이로 추정되며 180cm의 장신에 창백한 피부톤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은 주민들에게 당분간 이 부근을 혼자 지나는 것을 피하고 이어폰이나 핸드폰을 이용하는 것도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켐루스의 대표적인 지역신문인 켐루스 데일리 뉴스가 폐간을 결정했습니다. 신문 발행 역사가 무려 80년이나 된 이 신문은 점점 낮아지는 수익으로 인해 경영이 어려워지자 60일 이내에 폐간할 것을 발표한 것입니다. 랑가라 지역의 언론 전문가 로스 하워드 씨는 온라인 뉴스의 이용률이 높아지면서 소규모 신문사들이 위기를 맞고 있다며 단순히 켐루스 데일리 뉴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폐간되는 지역 신문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스 하워드 씨는 발행 주체가 불분명한 인터넷 뉴스들은 종이 신문과 비교했을 때 신뢰성이 낮다는 단점이 있다며 언론의 질이 이전보다 떨어질 것이 무엇보다 걱정된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계속된 한파로 석유류의 소비가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이 커지면서 국제 유가가 상승했습니다. 7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24센트 뛴 배럴당 93.67달러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런던 ICE 선물시장에서 북해산 브렌트유는 68센트 오른 배럴당 107.41달러 선에 이르렀습니다. 이 같은 시장 분위기는 미국과 캐나다에 기록적인 한파가 몰아치면서 에너지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편 금값은 달러와의 강세 등의 영향으로 2일 거래 연속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2월 출하물 금은 전날보다 8.40달러 빠진 온스당 1239.60달러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웃으면 행복해집니다.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친절한 서비스, 착한 가격, 다양한 플랜,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코크텔남센터 1분 거리,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한인벨 공식 대리점,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